커피 간혹가다 마시지 자주는 안 마셔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진도, 그죠? 예, 마지막 진도.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결석을 하네. 그죠? 예, 내가 그랬죠. 처음, 시험은 골고루 다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앞에도 듣고 뒤에도 듣고 그래야지. 이제 앞에만 열심히 듣고 뒤에는 안 듣고 한 번도 안 듣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뒷부분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 볼게요. 이게 하얀 건가? 이게. 자,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 67페이지. 이제 농지법상 거래규제 얘기할 차례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우리가 물건 하나를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조사하라 그랬습니까? 권리관계를 조사를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죠. 물건의 상태, 벽면 도배 이런 거, 그 다음에 입지, 도로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뭐가 있어요? 세율. 그리고 또 조사할 것이 뭐예요? 자,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 상태, 입지, 환경. 또 조사할 게 뭐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이걸 조사하면 조사 끝납니다. 이 조사한 것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조사했어요? 이 앞주에? 이 앞주에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아세요? 네, 권리관계까지 조사했어요. 그 장사법이 권리관계까지요. 그럼 이제 오늘 이거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거기 5번 농지법상 거래 규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용 제한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래 규제가 나와요. 그러면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 앞주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은 농지법 배웁니다. 이 농지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에서 농지법 배웠어요? 예, 그게. 근데 그중 일부. 이게 농지법 중에서 우리는 일부 실무와 직접 관련된 것만 배워요. 농지법은 공법에서는 전반적인 걸 배우고, 어차피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실무 쪽은 다른 과목하고 중복된 게 많아요. 이제 농지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 농지법을 다루는 것은 딱 4가지를 다뤄요. 주로 뭐가 있냐면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농지 위탁 경영이 있어요. 농지 무슨 경영? 위탁 경영. 이걸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농지 임대차를 다뤄요. 자, 우리 실무에서 이제 다루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찍어봐요. 그래, 농지증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실무에서 이제 뭐, 냈다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농취증. 이거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씩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을 보고 감상하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다 해줘요. 그죠?
예, 그죠?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보고 있어요? 자, 농지 소유 상한제. 이게 뭐냐면, 원래 경자 유전 원칙, 자, 그러죠?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데도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상한이 있어요. 이 한도 내에서만 소유하라. 그대로 해석하면 농지 뭐요? 소유 상한제. 그죠? 농사를 지으면 관계없어요. 농사를 안 지었을 때 일정 농지만 소유하라. 이게 농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제 그걸 공부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전에 공부할 거예요. 이 농지가 뭘까요? 그렇지. 전답과수원이 가장 대표적인 농지. 그 외에도 뭐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답과수원, 논하고 바다고 과수원. 이게 농지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 상한제. 자, 봐드릴게요.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10,000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만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혹시 상속받을 농지 있어요?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어디? 양평, 이거 땅값비도 비싸는데, 그래. 날마다 밥 사달라래. 아, 그래. 이게 요즘은 땅값이 비싸고 옛날 말이지. 농지, 상속받을 농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깝네. 그렇죠. 아, 그래서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만까지. 뭐, 농업 경영을 이용하면 관계없어요. 안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이농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 들어보셨죠? 이건 얼마? 1,000만, 1,000 제곱미터 이내민가 아니라 이건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이라는 건 1,00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부부 같으면 각각 1,000이 아니라 합산해서 얼마? 1,000. 합산해서 1,000. 그래서 이게 농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면 관계없다고. 안 지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소유하라. 됐죠? 그럼 이걸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 이 농지 소유 상한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세 글자로. 자, 여기 늦게 왔으니까. 정신이 없어. 그렇게 빨리. 그래서 10분 전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하고 들어가지. 지금 오면 한 10분 후에나 들어오기 시작할걸? 그러죠? 예, 원래 그러게 돼 있어요. 미리 와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지, 다급해서 가면 정신없어. 자, 우리 뒤에. 모르겠죠? 우리 여기. 잘 모르겠죠? 가르쳐줘요? 예, 만만천.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만천. 그러면 되겠죠. 딱 세 글자로. 만만천. 어떻게 한다? 만만천. 근데 주말 체험 용도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천이고, 만만천. 그죠? 예, 만만천 그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절대 아니죠, 뭐. 집에 갈 때도 만만천. 계단 내려갈 때도 만만천. 여기 올 때도 만만천. 그죠? 그렇게 딱 하면 간단해요. 만만천. 농지소유 상한제. 만만천. 됐어요? 자, 그러면 농지소유 상한제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 이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이거 거의 다 쓰여 있어요. 자, 농지취득 자격증 명제. 네, 이게 뭐냐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가 있어요. 농지증 없어서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란다? 농지증. 그럼 이제 알아먹어야 돼. 됐죠? 그럼 이제 농지증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증은 어디서 발급해 줄 건가? 이것부터 알았어요. 어디서 발급할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봐. 검시해 봤잖아요. 그 책에 나왔잖아요. 시구 운면장. 맨 밑에 줄 보면 시구 운면장이 나와 있어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군수가 아니에요. 군수가 아니라 읍장, 면장 밑에다가 군수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읍면장 들어가지만 군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군수는 안 들어갑니다.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운영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 주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쪽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고, 이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당장 기억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들어봐요. 억지로 애올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도록.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적어볼 테니 보세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환도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을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됩니다. 자, 있으니까 내가 적고 있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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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왜 동그라미를 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웠죠?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딱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여기는 2시간 하고 도망갔으니까 안 나. 아직 요즘 부성질에 그 전날 결석하고, 앞주도 늦게 왔다가 2시간 하고 도망가고. 물론 이제 뭐 애들이 있어서 애 때문에 그러겠지. 애기는 기억 안 나? 우리 여기밖에 없네, 여기. 증여, 허가증.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여기는 기억이 안 나고. 허가 안 받고 2명만, 3명만 기억나네. 자, 허가증이 없어도 증여는 허가증이 필요 없어요. 증여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근데 농지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헷갈리니까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가 배울 때는 허가증이 필요 없다고 배웠죠. 근데 농지증이 있다고 배웠죠. 한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헷갈려. 어디서 나온지, 어디서는 필요하고 어디서는 필요하지 않는 거. 됐죠?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로 취득할 때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경매도 있어야 돼요. 경매로 농지를 사들일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머릿속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도 돼?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농지증은 있어야 돼. 경매로 농지를 사들일 때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경매 절차를 맨 끝들이 조금 나오는데 아직 안 배웠죠? 그러면 경매 절차를 한번 보면 매각 기일이 있어요. 이 날이 뭐한 날이냐라면 경매한 날짜고, 그다음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있어요. 이 날이 뭐한 날이냐면 이날 가장 비싸게 산 사람에게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A에게.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납부하라래요. 매매 대금, 경락 대금을 납부하라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대금을 안 납은 날,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해요, 이날. 근데 이제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매 절차거든요. 쭉, 그 앞에 쭉 있고 그래요. 근데, 농지를 경매로 사들일 때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이 농지를 경매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넷 중에서 농취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지 농지를 경매로 살 수 있느냐? 자,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찍어봐요. 사지선다형입니다. 매각 기일까지 농취증 제출한다. 결정 기일까지 제출한다. 대금 납부일까지 제출한다. 등기할 때 제출한다. 자, 4번. 왜? 아, 등기할 때 정부 서류니까. 좋아. 4번. 여기 찍어봐요. 1번 찍었어. 매각 기일. 이거는. 4번. 2번. 2번이 뭐예요? 아, 매각 결정 기일. 여기는. 그냥 보고만 있고, 여기는. 3번. 대금 납부한 날. 왜 3번 찍었어요? 아, 그냥 찍어봤어? 그 앞에 번호. 2번? 4번. 4번이 압도적으로 많네.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원칙이죠. 근데 소수 의견도 존중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날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줘야 돼. 그럼 이날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와버려요. 경매 허가를 안 해준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까지 제출을 해줘야만이 농지를 경매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경매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이해됐어요? 자, 공매 농지증이 있어야 돼. 종류 불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거고. 자, 그럼 또 칠판 봐보세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몇 가지 적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 동그라미 쳐야 되냐? 이것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단어나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치잖아요. 왜 근데 조사했다가 동그라미 쳤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단어나 이런 데 동그라미 치잖아요. 근데 왜 조사했다가 동그라미 치랄까?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럼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감이 안 오죠? 국가가 취득할 때는 또는 자치단체가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들이 국가로부터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이 동그라미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됐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도 이것만 외우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가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농지증이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칠판 봐봐요. 책은 이따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속은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뭐는 필요 없다? 근데 상속인에게 한 유증. 자, 상속권이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쳐봐요? 보통 유증만 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틀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이거 안 돼. 이게 동그라미 얘기해요. 이상한 데만 동그라미 치죠?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하니까 그러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만 외울 거 아니에요. 여기처럼 자치단체나 외운다 할지. 그럼 또 틀려. 그럼 상속권이 없는 자에 대한 유증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건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증이라는 건 유언에 의한 증여거든요. 자, 봐보세요. 이제 상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보통? 아니야, 상속 받을 사람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죠. 직계비서. 자식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막내가 참 그래도 가장 또 정이 가고 아끼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막내를. 그러니까 막내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농지를 더 주고 싶어. 유증을 하고 싶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이때는 상속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속권이 없는 자, 평소에 자기가 아팠을 때 돌봐준 사람, 남인데 그 사람에게 농지를 주고 싶을 수도 있어, 없어? 그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는 자, 상속권이 없는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상속권이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만 외우고 가면 돼, 안 돼? 주체가 누가 상속을 받느냐? 그러면 농지증은 누가 필요하느냐? 이걸 공부하셔야 돼. 자, 농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 취득하는 담보농지 취득도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뭐 농업법인 합변 다 필요 없고 놔놓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완료가 있어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농지 전용이란 뜻이 뭘 의미할까요? 자, 객관식으로 개념 잡은 거예요, 지금. 농지만을 취득한다? 아니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쓴 걸 전용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협의 완료한 것은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협의 완료. 이 협의 완료라는 것은 주로 관청끼리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있어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개인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 받는 거. 이해되세요? 신고하는 거. 이건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음에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은 농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 주상공업지역 같이? 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운데다 적어드릴게요. 자,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간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는 농지는 필요해요. 이제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상공업지역은 아니고 녹지지역만 둘로 나눠진다. 자, 이거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좀 이따 책 받으니까 칠판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뭘 작성해갖고 들어갑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안 겠어. 그래서 이 농업 경영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있어요. 그죠? 오, 좋아요. 큰 걸로 찍어버렸네. 그죠? 아주 좋았어.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적은 것도 모자라서 큰 판때기 갖다가 찍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치.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증 발급 신청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읍면장은 들어가지만 군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일 이내 발급을 해주잖아요. 며칠 내 발급? 근데 이제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말 체험용 농이랄지, 자, 농지 전용 허가. 제가 아까 전용 허가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허가나 신고. 또 주말 체험농 이거 학교 등의 연구 목적으로, 실습지 목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 농대 있잖아요. 농대 여기서 연구 목적으로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농지증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지증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들어가요. 이거 작성 안 하고, 이 농업 경영 작성하지 않고, 그럼 이건 2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이런 것은 매칭의 발급? 예.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가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농사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고. 주말 체험 농장이고. 연구 목적.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농지증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해 둘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거기를 공부를 해 보세요. 자, 68페이지 넘겨보세요. 농지증 발급 며칠이내 발급한다고 줄여놨어요? 그래, 4일이네. 다만 농업경영서 미첨부는 며칠이네? 그럼 미첨부가 뭐 있어요? 저거 아까 적어놓은 거. 주말 체험용 농이랄지 전용 허가랄지 연구 실습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며칠내 발급? 근데 이제 농지증은 있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가 된다. 뭐가 면제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자,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해됐죠? 그렇죠. 또 뭐가 문제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나는 칠판이 뚫어진 줄 알았어. 다 심각하게 쳐다봤어. 좋아요. 하루 종일 찍어도 돼.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찍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전달해줘. 얼마나 좋은 세상 카톡으로 착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세상.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자, 봐보세요. 농지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매매, 증여, 경매, 공매, 판결, 조서 나와 있죠? 증여 동그라미, 아까 왜 동그라미 줄였어요? 헷갈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자, 그 다음에 경매 동그라미. 자, 경매는 아까 언제까지 농지증을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그래,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적어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적어놓으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세요. 녹지지역 내 농지증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아까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4번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네. 없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됩니다. 예, 안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도시계획사에 필요한 것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밑에다 양가로 4번으로 들어가지. 그죠? 농지증은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누가? 아니, 주어가 뭐예요? 개인들이 국가나 자치단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동그라미. 가 소유한 경우는 필요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조사 가짜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니까 양가로 3번은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사들 때는 있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인이 동그라미 치시고 양가로 3번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 농지 전용 무슨 완료? 협의 완료는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속은 필요 없고 상속 인에게 한 요정. 그럼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줄였어요? 인에게.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
자, 그 다음에 담보농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 농업법인은 합병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5번에 농지소유 상한제 나와 있죠? 상속, 이농, 얼마까지? 만. 주말 체험 영농은 미만. 미만 동그라미. 그리고 세대원 전부라고 적어 놓으세요.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이해되셨어요? 예. 자, 끝났어요? 교재 끝났죠? 그리고 이제 농지 이탁 경영은 이건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임대차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기초교재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문.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게 원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농지증은 등기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 뭐가 나와요? 6번? 확인 설명서. 지금 이 교재는 확인 설명서 요약집처럼 해놔서 확인 설명서 서식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서식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나와요. 이게 이제 기본서의 뭐 서식을 보면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 이제 깨알 같은 글씨 뭐 작성하는 것은 그냥 쓰면 돼요. 안 외우더라도. 뭐 쓰라는 거 쓰면 되는데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걸 다 머릿속에 서식을 외워야 돼요. 그죠?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 해야 될 건데, 저하고 하면 쉬워요. 저하고 하면.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뭐 간추려 놓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해볼게요. 확인 설명서. 1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자, 2가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3이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4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종류가 몇 가지예요? 법정 서식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법에 정한 서식이 없으면 공부 안 치. 자, 다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식이 4가지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식을 그래서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시험 보기 위해서는. 그죠? 되게 많아요. 이 서식을 딱 보면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4가지 서식이. 기본적으로 한 3페이지. 20페이지는 안 되겠구나. 한 1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공부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이것만 공부해놓으면 80% 공부가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비교만 하면 돼. 이거는 이제 비교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비교만 해서 나왔는데, 비교만 해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제 주거용 확인설명 깡그리 공부를 해야 되고, 깡그리 공부해야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건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맛만 보여줄게. 그렇죠? 확인 설명서. 이해됐어요? 그럼 확인 설명서 여러분들 그 기재사항에서 그 맨 앞쪽에 제목들이 있어 없어?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지,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람, 비선에서 거래전 금액 조세, 실제 권리관계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크게 분류한 거 그 정도만 오늘을 해볼게요. 1이 뭐냐?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지금. 거기 안 나와 있어 지금. 2가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있어요. 3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이제 로마자, 이게 로마자 1이거든요. 로마자 1, 2, 3, 4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럼 이제 시험에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냐. 근데 이건 하나밖에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기본이냐, 세부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교재는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이냐? 여러분 교재 1번부터, 여기서부터 오른쪽 조세 있어요, 없어요? 왼쪽 다 하고, 오른쪽 조세 있어요?
거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적어놔요. 왼쪽 전부하고 오른쪽 취득 관련 조세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실제 권리 관계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조건까지 묶었어요. 4개. 이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있잖아요. 벽면 도배 있고 됐어요? 환경 조건 자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에 이 큰 제목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세부적인 거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거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세부 확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나머지 다 기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세부가 많아요? 기본이 많잖아요. 그럼 기본은 8가지고 이거는 4가지거든요. 그럼 뭘 외워야 돼? 세부를 외우면 돼요. 나머지 다 기본으로 넣으면 돼요. 보수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개 보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게 큰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 확인 사항이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큰 분류. 그리고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건 큰 분류거든요. 이 큰 분류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뭐 단순히 큰 제목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세부적인 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세부 학과인데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 실제 권리 관계가 뭘까요? 등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왼쪽 2번 권리관계 있잖아요. 거기가 등기부에 나온 것을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뭘 적을까? 실제 권리관계라는 잘 모르겠죠? 미공시 권리를 적어요. 미공시 권리라는 뜻이 뭐예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용 같으면 이거 틀려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권 이런 걸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실제 권리관계라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적는다고. 그러면 등기부에 나온 권리를 적어요? 나오지 않는 권리를 적어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등기부에 안 나오거든요. 임차권, 등기 나오지 않는 안 된 임차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미공시 물건의 권리는 그건 미공시 권리지. 물건의 권리가 뭘까? 물건의 권리. 미공시 물건의 권리. 예, 좋아요. 이건 이제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석등 뭐 이런 거랬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정원수 이런 거 이걸 적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주택을 파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자,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 주택을
이 주택을 어떻게 해서 조사해서 이 사람이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여기 마당에 정원수가 있어요. 정원수. 나무.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값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나무가 아주 좋은가 봐요. 그죠? 그럼 주택 가격은 2억이야, 2억. 그러면 이 어르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택을 사면 정원수까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소유자는 이거 정원수는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주택만 2억에 팔았지 정원수 가져가려면 500만 원 더 내놔라. 아니면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개공이 이거 조사해야 되거든요. 있냐 없냐만 조사한 게 아니라 있으면 누구 소유로 갈 것인가, 원래 매도인 소유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같이 따라갈 것인가, 이런 걸 조사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이런 건 장부에 나와 안 나와? 가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이 사람이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낮에 분쟁이 안 일어나요. 뭔 사였어요? 이런 것이 미공식 물건을 권리고 하는 상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택 살 때도 고급 조명시설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고급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또 파는 사람이 띄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수인은 집 보러 가니까 너무 그게 좋아서 산 건데,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뛰어가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매수인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매도인은 자기 생각은 또 그게 아니지. 나는 집만 팔았지. 그건 전혀 안 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게 소유 관계를 분명히 조사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개공이 책임을 안 진다고. 뭔 사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 관련 설명했던 것을 여기다 적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공식 권리하고 물건의 권리는 같은 난에 적게 돼 있어. 어떤 난에 적게 있다? 같은 난에 적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갑니까?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건 다 기본이에요. 근데 그 왼쪽 권리관계 있잖아요. 왼쪽 두 번째 칸 권리관계 있어 없어?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주의할 것이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세부. 뭐 이렇게 특히 주의할 거. 이해되셨어요? 예, 막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이 서식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면 금방 끝나요. 근데 이거 혼자 공부하면 시험 볼 때까지 못 외울걸? 진짜요. 이해됐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걸 설명서를 어떻게 여러분들 쉽게 가르쳐 줄까 연구를,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어디서 연구한지 아세요? 절에 가서. 몇 년간 연구한지 아세요? 3년. 여러분들 혹시 법정 스님 아세요? 법정 스님? 아신 분 있죠?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송광사에 있었거든요. 송광서 그 불일암이라고 암자가 있어요. 그 송광사 뒤쪽에 거기 그 불일암 내가 옆방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법정 스님하고 차 마셔가면서 아니, 모든 게 농담으로 들리죠? 네. 농담이에요. 그렇죠. 네, 좋았어요. 아니 거기는 가봤어 내가 가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 에? 왜? 아 무슨 거 있죠? 나같이 이렇게 진짜같이 이야기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농담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면 금방 해요. 이거 확인 설명서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 시험 잘 맞추려면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것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나온지 알면은 맞힐 수가 있어, 공부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어렵든 쉽든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지금 힘드는 거지. 그 파트에서 나온 거에 확실시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빠진 적이 없거든요. 다만 한 문제냐 두 문제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뭘 적을까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예? 내 외부 시설물 상태가 뭘까? 여기 이게 상태거든요. 이게 상태. 이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내 외부 시설물 상태도 있고 복면 도배 상태 두 가지가 저 상태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 자, 이것이 이제 수도. 이거 세부적인 것도 다 외워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죠? 연료 공급 및 이런 거 작동 상태 이걸 줄여서 열공고, 그죠? 승강기, 배수 이런 걸 말합니다. 이제 그 밖의 시설물도 있어요. 그 밖의 시설물도 있는데 등 그럴게요. 이게 이제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걸 다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거 조사할 때 의뢰인에게 상태자료 요구해서 조사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매도인이 다 매도인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수도는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그래, 물 잘 나오나 수압도 하고 또 그렇죠. 꼭지 상태. 아주 꼭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수도 파손 상태. 그리고 물 잘 나오는가 뭐 수압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전기는 교체할 사항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조사해야 되고, 가스는 뭐 도시가스는 아니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또 누출 가스가 누출되는가 이런 거 소방은 뭐 소방시설 갖췄느냐 말이에요. 소화전, 비상벨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예, 소화기 뭐 이런 거 갖췄느냐, 그죠? 뭐 이런 것도 갖춰,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열 공급 중앙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 뭐 이런 거 조사해야 되고, 승강기 있냐 없냐하고 작동 상태, 배수, 욕실, 베란다, 배수, 물 잘 나가느냐 이런 것은 직접 의뢰인에게 조사를 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죠?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이건 뭐요? 벽면 균열 있냐 없냐, 도색 도배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됐어요? 이런 거 조사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세부입니다. 자, 환경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환경 조건이 병원이 마트가 거기서 왜 나와? 그건 입지 조건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환경 조건? 뭐가 없다고? 남용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일조량. 일조량이 생각이 안 나서 좋았어요. 그럼 방향이고, 일조량, 또 소음, 진동. 이 세 가지가 환경 조건이야. 몇 가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조사해야 돼? 주인한테,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자료 요구. 이거 다 상태자료 요구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벽수일 이거요. 이게 상태자료 요구잖아요. 이 세 가지 법에서 배울 때 배웠어. 뭐또 안 보긴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만 하랬어. 이해만 하랬어 그때. 왜냐면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암기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에서 배웠냐? 확인 설명상에서 배웠어요. 자, 35페이지, 6페이지. 35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맨 뒤에 벽면 도배하고 수도전기, 도로, 일조소음 진동이 있어 없어요? 일조소음 진동이 환경조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거 다 설명사항이거든요. 법에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조사에서 설명했고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일조량은 말 그대로 햇빛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가 잘 알지. 그러니까 상태자료 요구. 그죠? 그러면 소음은 있냐 없냐? 상태자료 요구. 소음. 층간소음.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러나서 도시에서 살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게 소음이 나도 여기 집에 있다 보면 그 물소리 있잖아요. 물소리도 소음이 엄청 커요. 주방에서 일한 거 그릇 씻을 때 앉아 있으면 뭐 TV 켜고 있으면 TV가 안 들릴 정도니까 그 물소리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위 아래서 그 하루 이틀 한번 스트레스 받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그럴 만도 하겠어. 좀 칼은 심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음이 도시에 살다 보면 이게 참 이게 문제야.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진동. 이거 진동은 주로 어디요? 아니, 지하철 지나간 옆에 집 있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기차 철도 옆이랄지. 아니, 그 근처에 안 살아서 그러지.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도 지나가면 막 움직이잖아요, 집이. 방이 움직이고, 뭐, 이거. 그런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상태자료 요구. 이거 다 상태자료 요구네요. 물어봐서. 자, 이런 거. 이게 환경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환경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소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음도 세부 확인사항, 진동도 세부 확인사항, 수도도 세부 확인사항. 그러니까 이 큰 제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띄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시설물 상태가 뭔지, 환경 조건이 뭔지, 미공시 물건은 뭔지 이런 세부적인 또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되지만 기본 확인사항은 더 많잖아요. 그럼 기본 확인사항에서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 확인사항은 이제 이거 나머지 다 기본으로 넣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환경 조건도 방금 다 공부가 끝났죠? 그럼 이제 입지 조건이 뭐냐 이것만 좀 잡아 드릴게요. 이거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요. 입지 조건이 어디가 들어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인데 어디가 나와 있어요, 거기? 네 번째 칸에 나와 있죠? 입지 조건이 뭔지를 지금 봐 드릴게요. 자, 입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아는 대로 대답해봐요. 아시는 분. 번화가? 번화가가 입지 조건이요? 구체적으로. 학교, 또. 자,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마지막으로 판매 및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자, 이 입지 조건은 이거의 단독 문제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입지 조건이 뭐냐, 이렇게도. 그러면 입지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 게 아니냐면 두 문자로 외워요. 도대주교판입니다. 도대주교판. 되게 재밌어요. 아니어도 돼. 내가 읊어서 넣어줄 거예요. 도대주교판. 자, 도가 뭐요? 도로. 대가 대중교통. 주가 주차장. 교가 교육에서 초중고 학교 소요 시간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돼요. 무슨 학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판매 및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마트, 백화점, 할인 매장 뭐 이런 거, 또 종합병원 이런 거 이해됐어요? 도로, 노폭, 통행 인구, 통과 차량 이런 거, 대중버스, 지하철 연계되느냐 뭐 이런 거, 주차장 있냐 없냐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거 입지 조건이라래. 그럼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한계한다? 도대주교판. 집에 갈 때도 도대주교판. 여기 올 때도 도대주교판. 설거지 할 때도 도대주교판. 빨래할 때도 도대주교판. 됐죠? 이거 입지 조건이라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설명에서 많이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걸 먼저 알아두세요. 먼저 알아두시고, 왜? 아니, 이 선생님 저거 들고 찍으니까 웃긴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특이한 걸로 해봐요. 갈 때 지우지 말라고? 또 찍히려고? 예. 그것도 괜찮아요. 뭐, 다 공유해서, 그래도 되고. 아니, 더 예쁘게 찍으려면 별도로 찍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여기는 뭐, 커가지고 잘 안 찍힐 수 있어요. 안 예쁘게 찍힐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여기 쉬었다가, 이제 거래계약서 파트 넘어갑니다. 요식 같습니다.